안녕하십니까.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이곳에 와주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우 회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최정훈 부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행스럽게 월남전 고엽제, 그 다음에 전투수당, 전투수당은 실제로 우리가 편의상 전투수당으로 하지만은 월급이죠. 월급을 떼어먹은 거 내놔라 하는 소송이고, 고엽제는 제초제, 청산가리의 수백 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인해서 우리 애국 용사들이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놔라,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벌써 몇 년 동안 재판을 우리 김성우 회장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몇 년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국가 쪽에서는 자꾸 변명으로 일관을 하다가 지금은 이미 미국에서도 여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우리 법관분들이 방금 김성우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고엽제의 손해배상 문제, 그 다음에 월급을 전용해서 포항제철 고속도로 건설하고 했던 그 문제, 이런 부분은 배상해주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법관들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여러 법관분들이, 재판장들이 조정에 회부를 해주셔서 국방부 쪽에 이제 피해 변제를 해라 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재판 판결까지 갈 필요 없이 피고 쪽에서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하게 타결을 져라 하는 절차를 회부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판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법관들이 재판부별로 계속해서 조정회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법리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을 월급을 갖다가 한 87%를 전부 떼어먹고 포항제철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이미 여러 입증 자료를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경희 박사님의 증언이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소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57억 달러 무상 차관을 받은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입증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고엽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그동안 제출해서 미국의 판결도 그동안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근거로 했는데, 여러 차례 우리가 사실적으로 요청을 해서 미국 법원 쪽에서 아주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모두 복사를 해서 한국 법원에 전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다 한국 법원에서 다 번역을 해서 우리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반 입증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 고엽제 사건과 월남전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는 각 법관분들이 조정회로 국방부 쪽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일관했는데 해결하고 원만하게 우리 원고 쪽과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라 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재판 절차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지금 김성우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같은 서면과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한테 내가 그동안 6년간 정보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를 질문해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게끔 그 사항을 내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6년간 정보 교류를 하면서 많은 걸 나는 법적으로 배웠고, 변호사님 또 60년간의 어두웠던 정치 세력에 대한 거를 많이 저희 준비서면을 보고 터득했을 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미 상원의회 보고서 87.2%를 미국이 100% 줬는데 한국이 미국의 예산 편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한국의 예산 편성이 주는 게 아닌데, 이거를 국방부가 분배하는 데서 87.2%를 횡령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고속도로 포항제철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박선원 의원이
57억 달러 월남 전쟁에서 무상 사과해와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내가 법원에 제출했더니 이제 조정 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게 어떤 법에 속합니까? 하고 내가 변호사한테 질문했더니 변호사님이 이거는 법률상으로 인권 침해요. 그 다음에 재산권 박탈이요. 그 다음에 평등권 차등을 받은 것을 갖다가 판사들이 오판해가지고 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하는지 우리 조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그걸 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예. 원래 월남전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봉급이 얼마이고 미국에서 얼마를 줬고 이것이 그동안은 몇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호 사령관께서 양심선언을 했지요. 월남전에서 미국이 줬던 월급 중에 한 87% 정도를 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쓰고 한 10몇 %만 줬다는 것이 양심선언이 한 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이경희 박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양심선언을 하고 또 녹취록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법정에 제출했지. 그 다음에 이 증거에 대해서는 서로 국방부나 이쪽에서 전부 다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의 상원에서 선서하고 위증의 경고를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을 경고를 하고 선서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책임자들이 증언을 한 내용들이 외교 문서가 전부 우리가 입수가 됐습니다. 입수돼서 전부 법정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 군인들한테 주는 월급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한국 정부에 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에서는 United States give the salary to the close to the Korean government 비슷한 수준으로 close 아주 비슷하게 줬다. 그 돈을 줬다는 것이 입증자료가 우리 같은 외교문서에 정확하게 써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사한테 우리가 영어로 여러분들이 방청하셨을 때 제가 영어로 원문을 읽어드렸고 그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증자료가 딱딱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방부 쪽에서 자꾸 안 줬다 똑같이 뭐 한국 정부가 줄 건 다 줬다 하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입증자료를 토대로 했고 여러 가지 고엽죄와 관련된 것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법원에서도 이 고엽죄, 제초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승소 판결은 배상 판결이 여러 건 나왔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이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와 같이 옛날에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김성호 회장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재판에 임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은 전향적으로 재판관들도 야 국방부 쪽에서 이것을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된다. 보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국방부 쪽에서 빨리 법을 만들든지 예산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배상하고 원만하게 재판 과정에서 조정회에서 합의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해결이 될 신호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은 여러 건의 윤양지 판사님이라든가 여러 판사님들이 이와 같은 조정 회부를 한 것입니다. 지금 김성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자료는 입증 자료가 명확하게 있는 것을 토대해서 우리가 법정에 입증자 정보 내면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고엽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엽죄는 이게 가정 파괴범입니다. 미국이 45년 동안 고엽죄에 대해서 집단 소송하는 거 전부 패소시켰거든요. 페레스 닥트리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전부 패소시켰는데 패소시키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4년도 5월 7일 날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개국 연합군에게 1억 8천만 달러를 지급해줬어요. 24만 명에게. 근데 한국군은 배제됐어요. 그 배제된 이유가 전두환 정권이 가지 못하게 강권을 부렸기 때문에 못 가서 했고 그때 당시는 이 정보도 우리는 몰랐었거든요. 이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재판을 이번에 했더니 전부 다
무슨 재판을 하느냐 하면은 세종 법무부이 몬산토에 대해서 대행 변호사인데 18달러 받아온 거가 24만 명이 아니고 1000만 명이 몰려와서 1000만 명에게 1억 8천만 달러를 나눠주니까 18달러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거짓말한 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남대문 경찰서에 돈 받아 처먹고 이놈들이 엉터리 무혐의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에 남대문 경찰서까지 다 등청을 시켜놨더니 이거는 판사까지 돈 매겨가지고 판결을 해서 전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난리철 국제무대에 호소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거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내가 강력히 요청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소심을 했을 때 판사가 여자 판사인데 원고가 답답하면 너희가 가서 원고 미국의 판결문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피고가 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내놓으라고 판사가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각시켜버렸어 항소심에서. 이런 쌍호랑말 것 같은 판사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군은 미국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내가 따졌더니 조영우 판사 대답 못해. 돈 얼마 받아 처먹고 이렇게 판결했냐 소리 지르게 대답 못하고 도망가고 항소심에서는 판결 없이도 한다고 그래서 뭐냐면 답답하면 원고가 미국의 판결문을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이거 돈 들여서라도 미국의 판결문을 가져옵시다 했더니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그거 오면은 바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재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왔는데 변호사님이 그거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받았죠. 예. 네. 그 한 달 만에 받아서 어제 보니까 이제 3가지 다 답변서가 왔는데 몬산토 변호사 세종 애들이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재판은 그 드러난 것 걔들이 거짓말한 거 무법천지로 랭킹 5에 있는 세종 본법인이 그거 금권력으로 전부 매수해서 돌아가는 거를 커버시켜야 돼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이제 이미 윤양지 판사는 세종법원 가지도 않고 좌우지간 여기에서 고엽제 소송하고 전투당 소송을 조정회부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재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원래 몇 년 동안 우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 피고 쪽을 대리하는 그 변호사분들이 아까 김선 회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소송 참가자가 1000만 명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1인당 18달러씩 밖에 못 받아갔다 이런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 회장님이 그거 말이 안 된다. 법정에서도 발언기를 달라 해서 말이 안 되는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려면 그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문은 사실은 우리는 원고 쪽이고 제초제 회사라든가 피고 쪽 변호사들은 그 판결문들을 다 입수를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받은 판결이기 때문에 있는데 법정에 제출해달라 했는데 제출을 그동안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뗄 수는 없어요. 한국법원도 마찬가지예요. 판결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 회장님께서 이것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셔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에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지만은 미국 쪽에서 그 판결문 입수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 차례 거듭해서 한 끝에 드디어 미국 법원에서 그 판결문 자체를 전부 복사해서 한국 법원에 아예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판결문들 판결문을 가만히 있어. 번역도 누가 개인이 번역을 하면 또 번역할 때 이게 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판결문도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판결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보내주고 양쪽 당사자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피해 배상금 나왔던 금액에 참여했던 인원이 한 24만 명 돼서 1000만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쪽에서 잘못 변론한 겁니다. 지금 성 회장님께서 억울해하셨던 분들을 그 부분이 증거자료에서 완벽하게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24만 명이라는 것이 명백해 1000만 명이 참여한 게 아니고 24만 명한테 나눠줬다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면면할 짓을 끊임없이 우리 김성 회장님과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끝에 입증자료가 서서히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전투상 고엽제 전사 유족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줄줄이 지금 조정 회부를 받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가로서 그러면 뭐 한 10명의 전문 변호사들이 10년 이상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러는데 이게 언제 돼서 언제 합의가 될런지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경험으로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조정에 회부되면은 개인 대 개인 사건은 조정 회부되면 예를 들어서 원고 피고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해 손해배상을 예를 들어서 3억 내라 5억 내라 해서 3억 받고 그럼 합의할래? 아니면 우리는 5억 더 내놔라 해서 5억 받고 합의를 해서 서로 쌍방 절충해가지고 합의된 지점이 예를 들어서 4억 원으로 합의가 됐다가 4억으로 원만하게 타결되면은 판사가 원만하게 4억으로 합의해서 원피고 끝난 그 조정 결정문을 판사의 직인을 찍어서 해서 원만하게 타결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같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 쪽 입장에서 누구 한 명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합의는 이 재판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로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주어지는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는 혜택입니다. 조정 원고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 조정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국방부 입장에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정부 예산 한 600조 되는 예산 중에서 얼마를 빼서 나눠주는 그 절차를 취해야 되죠. 어떤 예산 편성해야 되겠죠. 예산 편성해서 이 소송에 의한 해결책을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1인당 예를 들어서 3억을 준다든가 4억을 준다든가 어떤 금액이 서로 절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에서 판결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고 만약 조정을 안 이루어졌을 때는 재판에서 판결에 의해서 이제 주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절차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조정이 계속 여러 재판부에서 오늘 한 재판부가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연이어서 계속 조정에 회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만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반 한 것이 2025년 4월 11일 날 첫 조정 결정하고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마지막 했는데 앞으로 재판이 여러 개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그거 다 합해서 하는 겁니까? 각진으로 할 겁니까? 각계 다 조정하는 것이니까 각계 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는 언제든지 조정에 응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간 걸릴 요소가 없어요. 피고 쪽인 국방부 입장에서 예산만으로 돈 만드는 거, 그 절차 때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네. 재판장께서 아무튼 조정해라. 국방부 쪽에. 우리가 재판장 여러분들 방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방부 쪽은 자꾸 태도가 그동안에 전부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효가 어떻다든가 뭐가 어떻다든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그렇지만 조정에 회부하라는 얘기는 그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 피해 변제를 해라 하는 재판장님의 직권을 위해서 조정 회부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 쪽에서는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돈만 마련돼서 그쪽에서 돈 마련됐다 얼마씩 나눠주겠다 해서 우리한테 몇 억 주겠다 하면 우리가 그 돈 받고 끝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우리한테 걸리는 시간은 지연될 수는 없어요. 저쪽에서 이제 돈 마련 절차가 기다리니까 그 절차를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얼마 걸릴 것 같다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국방부 소관이니까 좀 기다려주시죠. 자 그러면 한 서너 사람 질문을 받겠습니다. 내가 한 6년간에 걸쳐서 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더 의문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실 수 있는 사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마이크. 자, 마이크 갖다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이게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재판 아예 우리 한반도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서 소송 제기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조정의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법률 이론이.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이런 조정이 회부되는 이와 같은 것을 따라서 새로 재판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소송을 제기를 해야 그 조정하는 혜택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반도연합회에 우리 김성 회장님께서 또 말씀을 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질문하세요. 제가 방금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큰 소리로 하세요. 예. 그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바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그 38명 외에 미리 답변 참여한 분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34만 명 중에 예. 그 참여하실 분이 많고 예. 생존자만 해도 지금 한 15만 명 되는데 예. 추가로 그 조정 그렇죠. 그 예외 없이 참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내용을 질문하신 거예요. 조정은 우리 재판에 원고로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국방부 쪽에서 물어줘라 하는 재판장님의 조정 회부 명령이기 때문에 아예 소송 자체를 제기를 안 하시고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신 분한테는 국방부 쪽에서 피해 금액을 주고 조정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송에 새로 참여하실 분들은 소송 제기를 하시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조정 회부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조정의 효과가 벌어지는 것이죠. 아직 재판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조정 회부라는 것에 대한 효과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저가 아까 하신 분. 마이크 잡으시면 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제가 지금 하세요. 제가 먼저 했어요. 마이크 줘요. 마이크 받으세요. 주세라고.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줘서 빨리 해.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송에 가입을 하려고 서류를 지금 장만해 놨는데 지금 소송에도 허용이 발생하나요? 예, 괜찮습니다. 소송은 일찍 참여하신 분이나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이나 내일 참여하신 분이나 어차피 소송은 재판장한테 법원에 넣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소송에 지금 미리 참여했거나 나중에 참여했거나 그건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세요. 임원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들려요 그냥. 크게 하세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참전 용사들 기본으로 올라가서 1년씩 근무했습니다. 1년에 국가에서 참전 용사들한테 3,600불을 먹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을 하세요. 내용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질문할 거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송을 하고 뭐 저거 간에 이게 내용을 확실히 알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닌가 네. 근데 아니 변호사님한테 질문할 걸 얘기를 하시라고.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질문할 거만 하라고 딴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참전 용사들 이거 봐요. 또 너도 지나간 얘기 하지 말고 너 질문할 것만 하라고. 질문할 것만 하시라고. 일단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질문할 것만 하라고. 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었다고. 자, 그러면 내가 아웃라인을 다 질문했어요. 큰 거를. 재판 6년 하면서 변호사님하고 주고받고 하는 정보로 인하여 아까 3가지 질문한 거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시 소모품으로 취급당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법리적인 논리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는 거 질문 받았는데, 자, 이거로 하고 마무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우리들의 정부에 관한 함성 구호를 한번 외치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가 말씀하세요. 다 끝나고, 그럼 이제 다 끝나고 뭐든지 질문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쪽에 말씀하신다는 분이 뭐냐면은 얼마에 합의해 줄래? 그 얘기예요. 얼마에 합의해 줄 거냐? 그런 합의는 딱 상황 와가지고 땡기고 밀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돈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우리는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거니까, 합의 조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구호를 선창하실 때 여러분들은 후창을 아주 크게 해주세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녹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한테고 전부 다 보고될 거예요. 자, 그럼 회장님께서 구호를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모르다가 외칠 겁니다.